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손해평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손해평가 현장 설명과 준비해야 할 장비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석 교수님께서 손해평가 실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잠깐 보실 거는 이 손해평가 현장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나도 저런 곳에 가는구나, 저런 곳에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뭐 가시게 되면 이제 농지 이런 피해 농지들 많이 보실 거예요. 피해 농지들. 그래서 보실 때 그 피해 농지가 내가 가지고 간 현장 조사서에 지번과 일치되는지 같이 확인도 해보게끔 옆에 보면 지번 위치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듀아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어플리케이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게시해 놓을게요. 뭐뭐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하고요. NH정보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입력할 때 지금 그 농협 손해보험 어플리케이션이 뭐죠? 안드로이드 폰, 즉 삼성 갤럭시 폰만 좀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은 화가 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웠던 거 그대로 현장에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친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약자하고 공감대가 진짜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 가면 계약자하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요? 그랑께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번 이제 뭐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 국토정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벼인데 우리 그 제2항 있죠. 제2항. 제2항의 피해 농지를 이제 현장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던 농지인데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런 농지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제2항. 재집하를 해야 될 농지인데 여기는 이제 기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재이양을 해야 될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인데 보니까 어때요? 하얗죠? 이게 보통 뭐냐면 바닷물이 유입돼서 그래요. 바닷물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피해에 의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면책이냐 부책이냐를 먼저 가려야 돼요. 이거는 전남도 여수시에 있던데 여기는 면책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바닷물이 유입됐어요. 이양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바닷물이 유입이 되니까 그때서 보험에 가입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계약자하고 차분하게 술술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험 기간 전에, 개시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돼서 이제 전부 다 면책인데 이게 지금 배수관문의 오작동으로 배수관문의 작동불량으로 인해서 관리 잘못으로 바닷물이 유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벼 쓰러진 거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토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벼 쓰러진 거. 근데 쓰러진 것도 늘 주의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느냐 아니면 영농관리 질소질기로를 많이 해서 좀 쓰러졌느냐 또 잘 쓰러지는 품종이 있습니다. 제일률이 높은 품종들 대표적인 게 신동지 품목이 있어요. 품종이 그런 것들은 잘 쓰러지니까 주변 농지와 잘 살펴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조건 결과만 보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원인이 됐는지 또 보시는 게 더 좋다. 네, 보면 이제 도봉 농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 수확량할 때 표본 구간을 정해서 그 내포기를 수확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내포기의 길이 1번부터 5번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 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논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 이걸 조사해야 되니까 네 포기의 길이와 줄간격을 조사하면 거기에 있는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좀 보시고 이렇게 실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홀터는 이제 수확하는 거죠. 네 포기 수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물질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재고요. 그래서 중량을 잴 때는 항상 계약자분에게 지금 이 저울이 이 중량을 미리 이 바구니 무게를 빼고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바구니 무게까지 나오게 측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별을 뺀 다음에 바구니 무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무게는 뺄 겁니까? 라고 하는 게 훨씬 계약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바구니 무게를 빼게 되면, 빼고 나서 별 분량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약자분이 오해를 하셔요. 왜 바구니 무게까지 포함시키냐 이렇게 하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계약자분들 많이 경험하다 보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계약자분에게 좀 효율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 이제 계약자분이 손해평가를 잘 하나 못하나 이제 감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기 사진 하실 분이 지금 누구 같습니까? 네, 김은순 우리 교수님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홀태로 이렇게 수학을 해서 이렇게 중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진들 좀 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도 보시는데 고구마 농지 있습니다. 고구마 농지 있으면 표본 구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모르는 게 보험, 이 농지가 보험에 가입한 농지가 맞느냐가 첫째. 두 번째, 그 농지가 맞으면 그 위치는 동일한지.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안에 분명히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먼저 선정돼야 된다고요. 물론 밀도 여부도 따질 것은 또 따질 때는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공부하실 때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잖아요. 국가 전문 자격인 손해평가 자격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약관 꼭 공부하세요. 약관. 이제는 약관과 싸움입니다. 약관하고 이 과목에 있는 업무 방법 1과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수제한,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은 다 1과목에 나와 있죠. 보험 기간. 그래서 그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같은 경우 가셨더니 대추가 하나도 안 열렸더라. 그럴 때는 어떤다? 4개 피해 입었다고 그럴 때는 뭐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이 가입이 4월달부터 보험이 가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4개 피해에서 보상 거의 배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바람으로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다?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보험의 시기와 종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쓴다고 현장에 가시면 절실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감자, 이제 고구마인데, 이제 고구마의 표본구간을 정하고, 이렇게. 감자, 고구마를 갖다 순을 제거하면, 한 군데, 두 군데 몇 주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네, 이렇게 제거하면, 이렇게 비닐 멀칭 보이죠? 멀칭이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르면 5주입니다. 모르면. 그렇죠? 모르면 5주 제거하시면 되고요. 가시기 전에 물론 공부하실 거고요. 이제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이제 캐게 돼 있죠. 마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품목만 현장에 가셨을 때 이게 둔봉이라고 그러죠. 둔봉. 둔봉은 빠질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 둔봉은 실제 경작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묘지, 둔봉 같은 거, 주택, 잔디 같은 게 있는 것은 실제 경작면적 제외하고 이 실제 경작면적이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할 때는 계약 변경에서 밑에다가 빨갛게 당구장 표시해서 내용을 집업 몇 번 해갖고 그 내용을 써주시고 원장 계약사항을 변경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마늘은 뭐 캐서 전구 윗부분 5cm 절단하고 무게 측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무게 이렇게 측정합니다. 감 한번 보면 이 감은 여기는 3년 전에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동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요. 감나무가 싹 죽었어요. 감나무. 그래서 감꽃이 하나도 안 폈습니다. 다 얼어 죽어가지고. 이런 농지도 있더라. 그래서 가셔서 당황하지 마라. 이런 농지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감밭인데요. 감 과수원인데 여기는 이제 낙엽물 같은 걸 조사할 때 합니다. 감은 진짜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가요 저기 감독이 있죠. 탁 되고 그것은 낙과가 아니에요. 감은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인데 감 같은 거 저렇게 떨어지는 낙과가 아닙니다. 자연 낙과예요. 생명 낙과. 지가 알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은 찢어져야 돼요. 마디가 걸려있는 게 찢어져야 감이 낙과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감꽃 있으니까 여기는 낙엽률입니다. 신초 1년생 결과지 과일 달려있는 결과지 있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가 낙엽입니다. 지금 차겹밖에 없죠. 낙엽은 하나도 없네요. 낙엽은 떨어진 자리고 여러분들 잘 따시면 그러면 절반 정도 찢어져 있는 이파리는 낙엽으로 볼 거냐 차겹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고 책자가 나갈 겁니다. 또 손 보이세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50% 이상 이파리가 없는 것들은
낙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그 50% 정도 없어요. 40% 정도밖에 안 달렸는데 걔가 그럼 낙엽으로 올라가겠더니 걔가 병충해를 입었더라. 그 이파리가. 그때는 뭐다? 착엽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자격증 따면 이제 현장 가시면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낙엽이 하나 있네요. 얘는 뭐냐면 일소피해 과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소표 올해부터 작년부터 바뀌었잖아요. 일소로 인해서 감수 과실수가 낙과로 인한 감수 과실수, 착과로 인한 감수 과실수 합계가 적과고 착과에서 6%를 초과해야만 받습니다. 6%까지는 못 받아요. 얘가 뭐냐면 또 다른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자기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부담 감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자기 부담 책임이다. 자기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추 같은 경우, 고추는 이제 이렇게 정식하죠. 이렇게 정식한데 여기 보면 이제 고추가 정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들은 뿌리를 내는데 얘는 뿌리를 못 내는 경우 있죠. 여기 뭐냐, 좀 더 면책입니다. 왜냐하면 가스피해예요.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고추밭 가시면 고추밭 주변에 혹시 거름더미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거름더미. 그래서 거름더미 같은 거 있잖아요. 소똥 같은 거라든가 인분 같은 거 모아가지고 편집하고 비벼놓고 비닐 덮어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가서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맡으라 했더니 간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맛은 없더라고요. 맛은 보시지 말고 냄새 맡으면 냄새가 도가다. 그럼 완전히 완숙된 그런 거름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치게 되면요, 암모니아가스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거기에 비닐 멀칭하면 그 멀칭 속에 암모니아가스가 계속 잔존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식하게 되면 이제 자라지 않고 계속 멈춰 있어요. 생육이. 저거 이제 자기는 자연재해라고 보상해달라고. 그 면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하나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얘는 이제 면적 측정기예요. 면적 측정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면적 측정기 노트북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노트북에 우리가 핸드폰 그 지금 모바일 핫스팟 연결하시게 되면 인터넷 되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띄워가지고 거기서 면적을 측정하셔도 돼요. 직접 돌아야 되고 거기서도 면적이 측정해도 쉽게 되니까 계약자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계약자 보고 사진 찍으라 해서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해주셔요. 자기가 보니까 직접.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자기만의 나름대로 계약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가, 내가 만약에 계약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으면 동의를 할 건가, 그거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같아요? 어떻게 죽은 거죠? 뭐 역병 같습니까? 참고로 역병은 고추밭 전체가 일거에 역병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호랑타로 진행해요. 역병이라는 게. 여기는 전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밑에 고추를 잘라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죽었다. 손의 정도 비율 100%, 보험금, 이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줄 때 받아 막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계약자가 썰어놓은 거거든요. 이미 나는 이제 수확 그만하겠다, 끝났다 라는데 마지막에 수확이 딱 썰어놓으면요, 빨갛고 홍고쪽 싹 돼버려요. 저거 달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시구함을 해본 것이. 근데 계약자, 조사자가 훌륭한, 보험금 많이 주니까 저 훌륭한 사람. 마을에 그다음에 다 소문납니다. 아야, 전혀 모르는 놈 맨날 왔다. 딱 신고해봐라 이렇게 소문나요. 정확하게 놀라지 마시고 피해가 극심하다 할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책 사건인지 면책 사건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그럼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전부 다 밑에다 썰어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뿌리하고 바로 뿌리 위에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전부 다 커팅해 놓은 거예요. 잘라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마지막 수확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푸른 고추가 전부 다 홍고추가 돼버려요. 그거 마지막 싹 따서 건조기에 때려 넣어가지고 고추 이제 바로 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건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분이 이제 다 죽었다. 보험금 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정식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여기가 한 3주, 4주 됐어요. 그럼 이미 뿌리가 활착이 돼야 되거든요. 팔도 돼야 되는데 싹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터널재배죠. 터널재배. 멀칭이 있고 그 위에 또 비닐을 또 덮친 것을 터널재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터널재배 했는데 싹 죽었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중간에가 까만 부위 혹시 보이나요? 대중간 부위에? 얘는 정식할 때가 정식한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한 날 고추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고추모를 비닐 멀칭 위에다가 하나씩 넣고 가요. 그 뒤에서는 빵 파갖고 그놈을 갖다가 고추모를 정식을 해요. 그 다음 조각 물을 쫙 뿌리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더운데 고추모를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호텔에 세워야 돼. 눕혀놓으니까 이 뜨거운 열기를 받고 있는 비닐에 고추모 연약한 중간대가 다 화상이 입은 거예요. 화상이 입은 상태에서 이제 심는 거 그때는 몰랐죠. 싹 죽었습니다. 다 화상 입어서. 그래서 면책이었다. 그래서 다 화상 입어가지고 다 면책인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저도 사실 이걸 몰랐어요. 계약자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건 왜냐하면 아까처럼 암모니아 가스의 피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고추밭인데요. 이제 고추밭 가시게 되면 얘가 한 일항이라고 그러죠. 일항이라고 그래서 이 두둑하고 고랑이 좀 있어요. 이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두둑에도 비닐이, 그다음에 고랑이도 비닐이 이쪽에서 산전병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농지들입니다. 이거 보면 얘가 일항이 몇 개다. 가서 고추는 집어넣기라고 일항 개수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표본 일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피해 일항하고 표본 일항을 선정할 것인지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일항 같은 경우는 고추가 그때 저희들은 보면 고추가 선호 정도가 한 일항의 10% 이상이면 얘를 피해 일항으로 봤어요. 피해 일항으로. 이제 어디 협회를 가시든 법인을 가시면 거기서 또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추. 그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사진을 찍어놨겠어요. 이렇게 조사하지 말라고. 밀은 전부 다 알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3일 예방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시한테 잘못하면 빌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장갑 빨간 데가 끼고 막 빌면 밀이 제대로 빠집니다. 이게 밀밭이거든요. 밀은 또 깐부기병이 많더라고요. 네. 보시게 되면 손을 빨간 장갑으로 막 문지르면 닭껍질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 조사 방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벼 같은 경우는 저거 거친 곡식을 재기 때문에 그 무게의 7%를 공개하는 게 맞지만 저는 완전히 100% 알곡으로 그대로 무게를 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7%고 좀 밀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현장에 가시면 업광과 현장과 약간 괴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조사가 되는데 굳이 7%까지 무게를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측정기 18.1%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복숭아, 제가 2년 전에 이 복숭아 요거에 완전 뿅 갔습니다. 여기 좀 복숭아 밭이죠. 이제 꽃 피해 사실 이제 냉해 피해 때문에 신고 들어서 가봤는데 복숭아 밭이 꽃필 때 이렇게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하셨으니까 복숭아 밭 가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좀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다고 해서 좋다고 막 뛰어다니시면은 박살 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만 느끼시라. 마음으로만. 이분은 지금 또 앞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 꽃이 전부 다 이제 냉해 피해 입은 것들 좀 더 사진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착과수 조사 하는 경우. 그래서 복숭아는 보통 봉지가 노란색하고 흰색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상태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멧돼지가 받아버린 겁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지금 아직은 죽지 않았죠. 이 고사라는 것이 이제 죽어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기간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더 신고 부탁해서 고사나무 마무리 좀 이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보면 여기 몇 개예요? 20 하나, 20 몇 개 정도 되죠. 4, 5, 20, 24개 정도.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낙가피해 구성이라든가 착가피해 구성할 때 품종별로 20개입니다. 20개. 그래서 20개로 이제 피해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보통 보면 세균 구멍병이 4개, 나머지는 정상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사진들 찍어 놓으시고요. 주의할 점은 이 과수원이가 품종이 몇 품종인지 착가피 조사나 과중 조사나 들어간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집이 품종이 세 품종이었다. 그럼 착가피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 사람이 뭐 20개를 했다.
그러면 뒷사람은 당연히 20개 이상은 해야 맞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계산 혹시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게 발생하냐면 이 집이 두 품종인 경우도 있어요. 두 품종. 근데 앞사람이 20개를 했어요. 과중조사. 그럼 뒷사람은 몇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앞사람이 20개 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사람도 두 품종일 최소한 30개 이상은 과중조사나 착카피 조사나 낙카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뒷사람은 최소한 30개 이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뒷사람이 20개만 해버리거나 앞사람이 20개 하면 전산 입력이 안 됩니다. 60개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 뒤에 사람이 좀 더 많이 한다. 개수를 더 많이 옷을 크게 잡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뭐 기타입니다. 이 기타 얘는 뭐예요? 감자입니다. 감자도 올해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더댕이병 피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더댕이병 피해가. 그래서 더댕이병으로 이제 감자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관을 정하고 감자 수확한 거죠. 보면 감자가 겉에가 좀 더댕이병이 많이 걸려있죠. 더댕이병이 뭔지 모르시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한번 사 드셔봐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콩. 이제 콩 이제 계약자한테 이제 설명 받고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니까 봉지를 수첩 봤더니 저기 뭐예요? 검정콩이네요. 서리태. 요즘은 서리태 대신에 수확기가 좀 빠른 청자 5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콩이 서리태도 있고 청자 5호도 있다. 이 여러 품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서리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재고, 그 다음에 함수를 측정하고. 여기는 이제 콩밭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콩밭, 여기 상태 아주 좋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콩조사를 많이 가면 여기는 피해를 얻겠다고 그냥 첫 보면 아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미랍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기름이 쫙 빠지면 쫙 말라 비트듯이 저기도 꼬불꼬불한 이제 표시가 있죠. 저기 이제 말라서 줄어들어요. 미랍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래스 컴바인으로 콩의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이제 클래스 컴바인은 벼 같은 경우는 밑에 자르죠. 컴바인은 벼를 잘라서 잡아당겨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 뭡니까 벼를 탈곡을 하는데 쟤는 이게 위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없습니다. 이 클래스 컴바인은 구형입니다. 구형 컴바인. 그래서 좀 손실이 좀 높더라고. 불안했는데 보험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전수에서 보험금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 전수는 웬만하면 하죠. 정말 계약자가 밉다.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표본조사에 피해율 27% 나왔습니다. 7% 잡수시오. 그래도 아니야 이건 한 40% 50% 나와야 돼. 그러면 전수하세요. 그럼 꼭 해보세요. 절대 안 나와요. 다 면책시켰어요. 얘는 이제 이 클래스 컴바인인데 일반 컴바인에다가 앞에 개조를 해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얘는 여기는 이제 클래스 컴바인에서 콩 봐보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벼 같은 경우는 톤백에 담으면은요 완전히 끝에까지 담아도 800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근데 콩은요 저기다 가득 채우면 1000kg 나옵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니까 벼하고 똑같이 무게를 잡고 이거 하나 채웠더니 800kg 나오네. 이렇게 목축으로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목축으로 계산하시고 톤백에 담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 밖에는 800kg 써져 있어요. 그지만 가득 담으면 1000kg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입니다. 이 감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쪽에 보시면 지금 좌측 쪽은 뭐예요? 정상 감자. 그 다음에 우측은 뭐예요? 최대 지름이 5cm 미만 감자. 이렇게 뭐 분류를 했거나 아니면 병으로 분류하면 다 현장에서 분류를 해서 무게를 측정하셔야 돼요. 보시죠. 분류를 제가 좀 이따가 그림으로, 여기는 이제 감자. 이랑폭 잴 때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감자와 감자 사이를 재버리면 이랑폭 나옵니다. 쉬운 방법 보여드리는 거예요. 찍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주 이랑 길이. 그렇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감자의 5주의 이랑 면적 내에 감자가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글씨가 좀 잘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더댕이 감자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의 더댕이 감자니까 소리 정도 비율을 2, 4, 6, 8장으로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 20, 40, 60, 80, 100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댕이 감자인데 정상 감자인데 이제 더댕이는 더댕이인데 규격이 5cm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 4, 6, 8로 구분해 보는 거. 사실 전산에 입력 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사하냐? 감자는 제일 먼저 정상 감자하고 50g 이상 감자를 일단 먼저 분류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걔네들을 다시 합쳐요. 합쳐가지고 손해 정도 병마다 더댕이 병이면 병 이 한 군데가 얘도 역병하고 더댕이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더댕이면 더댕이끼리 다시 모아요. 이제 크기 따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손해 정도 2, 4, 6, 8장으로 구분해갖고 무게를 측정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50g, 5cm 미만 더댕이, 그 다음에 5cm 이상 더댕이 구분해갖고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서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막 갖다가 조사하는 게 아니구나. 막 갖다 조사하는 건 아니구나. 오늘은 그것만 막 갖다 조사하는 건 아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상 감자 한 무더기 있고 그 다음에 최대질. 근데 정상 감자에도 지금 더댕이병 있는 게 있죠. 일단 다 저건 정상이에요. 어쨌든 더댕이도 병 있다고 해서 정상 감자 아니라고 무게 빼시면 큰일 납니다. 정상 감자도 전부 다 더댕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무게를 먼저 조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더댕이 병끼리 모아서 손해 정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무게를 측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조사자는 계약자의 눈높이하고 맞아야 돼요. 계약자가 바라본 것을 조사자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조사자가 바라본 것을 계약자도 같이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계약자는 동쪽 보고 있는데 조사자는 서쪽 보면서 얘기하면 절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계약자를 설명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가장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벼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죠. 항상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병든 거, 이거 사진 하나 찍어서 이건 부책 사건입니다. 이건 면책 사건입니다. 라고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밑에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다 말랐죠. 얘를 입집무늬 만입병이라고 해요. 입집무늬 만입병. 한문으로는 문고병이라고 합니다. 면책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책인 병 7개만 기억하지 말고 병이나 충에 7개만 기억하지 말고 면책인 거. 보통 입집무늬 만입병 많아요. 그런 것들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걸 미보상을 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자가 문고병도 있네요. 어쩔까요? 문고병은 보상 안 하면 돼요. 사람 죽었습니다. 환장 하겠습니다. 병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보상으로 노력하면 그분들은 쟤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오구나 라는 인상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머리 쓰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훑고 지금 주로 전문 요원이 우리가 김우승 교수님 잘 훑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잘하십니다. 남성분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밤입니다. 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도 뭐 수학 개시 전 수학년 조사, 수학 개시 후 수학년 조사. 보험 자료가 언제 났냐에 따라서 수학 개시전 조사할 거냐, 개시 시간 조사할 거냐, 수학기 중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는 수학 개시 후 보험, 수학년 조사입니다. 두 번 다 보험사가 발생하면 둘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무게 측정하는데요.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밤, 스칼리퍼 있잖아요. 스칼리퍼를 왜 가지고 왔냐? 최대 지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최대 지름이, 기준 지름이 몇 cm예요? 3cm죠. 그래서 3cm, 30mm 초과한 거, 자, 보시게 되면 좌측에다가 몰고, 30mm 미만인 거 우측에다 몰아서, 그래서 사진 찍고 중량 각각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송이당 바둑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옆방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실무에가 빠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스칼리퍼라는 건데 이렇게 최대 지름을 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지 말라고. 그러면 다 3cm 미만짜리밖에 안 나와요. 3cm 이하짜리밖에. 그 다음에 밤은 이렇게 품종별로 20송이입니다. 과종은. 그때는 20송이를 따는 거죠. 그래서 따서 까기 전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송이는 분명히 20송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 송이수를 분명히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난 22송이다. 22송이. 여기 까서 30mm 초과, 30mm 미만으로 분류해서 무게를 각각 조사해 보시고 나누기 송이수는 21송이 21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보시죠. 이쁘죠? 잘 읽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벼입니다. 벼가
세균성 배 알마리병이 아니라 입도열병이죠. 입도열병. 아직 목도열병, 이삭도열병이라고 해요. 이삭에 도열병이 걸리면 이삭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알고 보니. 그와 동일하고 유사한 병이 뭐냐면 이하명나방입니다. 이하명나방이 병이 걸리게 되면 목도열병 현상과 거의 유사해요.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목도열병과 이하명나방, 즉 면부집게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꼭 이삭을 천천히 뽑아보셔야 돼요. 천천히 뽑으면 그 안에 이삭이, 안에가 나방이 좀 애벌레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중에는 뚫고 나가고 날아가거든요, 이게. 저것은 면책입니다. 저거 보여드리려고 하면 천천히 뽑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거 배밭입니다. 배밭 추천. 배밭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과총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총. 이게 하나하나 과총입니다. 거기에다 꽃이 여러 개 있죠. 육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육아가 많이, 한 과총당 여러 개, 대여섯 개의 육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심과 가장 먼저 태어난 그놈 빼고 난 나머지를 전부 다 잘라버리면 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총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 낙과. 이제 바람이 불면 배가 떨어지겠죠. 그럼 낙과 조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낙과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과가수원이고요. 사과 조사 한번 해보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사과 조사는 이렇게 가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반짝이 깔죠. 반짝이 뭐냐면 사과는 빨개 좋잖아요. 빨개야 되니까 햇빛이 위에서만 때리니까 빨강이 윗부분만 되고 밑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판을 깔아줘요. 그럼 햇빛 맞고 밑에도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조사면 저 조사자 이름 쓰고 표본주 이름 보고 내고 착과수 개수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일자 이렇게 네 가지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의 비가림 시설 위에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도는 착과피해 조사, 또 과중 조사할 때 직접 우리가 착과된 과일을 수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손으로 비틀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위를 갖고 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는 낙과는 없다. 쉽게 생각하면. 착과피해밖에 없다. 착과피해는 대표적인 게 뭐다? 열과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열과는 수확기 때 아주 더우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열과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포도과수원에 열과 피해가 심하면 온통 핏물입니다. 빨갛게. 네, 보게. 여기는 이제 착과피 조사라든가 할 때 전부 다 봉지를 까죠. 수확해가지고 와서 봉지를 까서 그럼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예요? 사이머스켓입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가지고요. 네. 사이머스켓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자인데 이제 유자는 주의할 점이 유자가 이제 과일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저쪽 안쪽에 보면 과일 넣는 거 있죠. 그게 해거리 나무들이에요. 미보산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교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양파인가요?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 공수를 한번 보시라고 하려고. 공수. 이렇게 심어졌구나. 그랬으니까 5주에 1학기에 해당된 양파나 마늘을 전부 다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상이 있는데. 영상. 그만해요. 네. 영상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영상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에듀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면 이제 심심하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막 나갔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내년에는 현장 가서 뵈시게요. 감사합니다. 손해평가 현장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승 교수님께서 손해평가 장비에 대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힘드시고 지루하시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자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장비 소개는 저희가 이렇게 아까 입구에다가 전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고 저희가 가져와서 못 보신 분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평가사분들이 합격하시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슨 장비를 사야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7회는 그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될 것 같은 막 그런 가슴 설레이기 때문에 무슨 장비를 사야 되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많은 질문 없는데
일단 저희가 방금 우리 손해평가 그 현장 사진 보셨잖아요. 그 보셨던 장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전년도 6회 때 합격하신 저기 양산에 계신 우리 손해평가사 남성분을 제가 중간에 한번 뵀었어요. 그 고추 조사 끝나고 한번 뵀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부인이 매일 저한테 구박을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장비값을 언제 다 벌어올 거냐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장비 소개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비 구입을 하지 마시고 각각의 지혜라든가 그다음에 협회, 그리고 이제 법인 해서 각자 이렇게 공동 구매라든가 아니면 파트너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지금 내게 고액의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손해평가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장비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벼 아까 방금 우리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벼 수확량 수사할 때 제가 고현석 교수님하고 좀 산업평가를 같이 많이 다녔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녹아내는 제 몫이었습니다. 네, 항상 고현석 교수님은 저렇게 사진만 찍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계약자분들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사로운 솜씨가 아니야. 어디서 농사짓도 않나 봐. 그러고 나서 언제 일손이 부족하면 제가 따로 연락할게. 이 말을 저한테 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 홀태입니다. 홀태. 저희 방금 우리 수확량 조사할 때 필요한 홀태 구입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벼 조사할 때 방금 그리고 콩 조사할 때 우리 수분 측정합니다. 수분 측정기.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20만원, 25만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수적으로 또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각종 저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벼 조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큰 무게에 이렇게 저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양파 조사, 마늘 조사할 때는 이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벼 조사할 때 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용도 집에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쓰시는 이런 저울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캘리퍼스 방금 우리 밤 조사할 때 30mm 그 다음에 감자 조사할 때 우리 5cm 네, 캘리퍼스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벼 조사할 때 우리 제습 제연율 조사하시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자 인습기.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이건 제가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방망이입니다. 네, 뭐 특별하게 저희가 뭐 기타 콩인가 뭐 이런 조사할 때 뭐 정해진 장비가 딱히 뭐 철물점에 가셨을 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눈치껏 봐서 필요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콩을 열심히 두들려서 콩 알을 채취하는 방망이로 저는 그냥 저희 집에서 있는 것처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콩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셨을 때 사실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장화는 필수입니다. 근데 장화를 구입하실 때 철물점에 가서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발이 좀 무겁고 불편하면 그날 하루 일하시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럴 때 이 장화도 웬만하면 좀 가볍고 발에 좀 이렇게 편한 그런 장화를 구입해서 이렇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화를 제가 평가사 자격증 따자마자 전라남도 영암에 제가 손해평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입한 장화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불편했는데 그 지역에 같이 저하고 1대1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한 지역평가인께서 이걸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농협에서 되게 농협 자재센터에서 판매하는 장화였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장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신어보시고 이게 굉장히 발이 편하고 가벼운 그런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기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또 금액이 좀 나가는 게 자, 우리 실제 경작면적 측정해야 하면은 면적 측정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장비를 나머지는 이제 부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방금 우리 그 감자 조사, 고구마 조사할 때 수확량 조사 하잖아요. 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철물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저희가 나가는 게 수분 측정기, 그 다음에 홀대, 그 다음에 이 면적 측정기, 좀 이 세 개가 좀 가격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 때 내가 무슨 조사를 간다 했을 때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홀대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면적 측정기는 어떤 지난 사례를 봐보면 협회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 시기를 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너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구입하셔서 장비 때 언제 돈 벌어오냐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가 이 장비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소개를 끝내고요. 이 사진 혹시 이 장비 사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밖에 따로 또 전시를 해놓겠습니다.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장비 소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